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이번 주가 굉장히 종목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마구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오프닝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과연 어떻게 좀 멘트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양호하셨을지, 그러니까 매매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셨을지, 아니면은 어려운데 나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데 라고 느끼셨을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은 분명하게 돈 벌 기회를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익을 나쁘지 않게 챙기셨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분명하게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나는 심심했는데 나는 저기 이 소금 관련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그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무언가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번 이 시간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너는 이번 주에 매매가 잘 됐나 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에 저도 이번 주 보면서 이제 장을 보는데 사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저는 약간은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워낙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CPI 발표도 있었고 FOMC 발표도 있었고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주 초반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목요일, 금요일로 넘어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매매하기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일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전에도 비슷한 표현을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트레이딩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가 아니고, 매매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가 아니고, 트레이딩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미스터 마켓 시작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트레이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수급에 의거해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누군가 어떤 가격에 크게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숨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 그 가격의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를 한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급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 그것이 트레이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주로 하는 매매가 이 트레이딩에 거의 대부분 의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 주 보니까 트레이딩 하기에 나쁘지 않은 장세였다 라고 표현을 충분히 할 만했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사실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떨어졌죠.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고점에서 맞고 떨어진 그림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기만 했죠. 고점에 도달하면서 4연속 운봉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약간의 반등하는 그림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미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 증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사실 강하다라고 보긴 힘들었고 오히려 약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만했었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완전히 지배를 했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체감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마트를 주로 장을 보지는 않고 저는 먹을 걸 거의 이제 인터넷으로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 다 만들어진 제품을 사고 소금 같은 이러한 조미료는 잘 안 사기 때문에 체감을 못 했는데 지금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는 소금 품절이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저는 이제 품절된 걸 잘 못 봤는데, 그래서 지금 사진만 보더라도 설탕은 차 있는데 소금 칸은 다 비워져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1인 1개 이 한정 판매를 내건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은 뭐 인상가 역시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소금 관련주로 엮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가에서 한 1,000원대에 놀던 종목이 지금 4,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왜 트레이딩을 하기 쉬웠느냐, 왜 트레이딩 하기 좋다라고 느꼈느냐면 수급이 너무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인상가.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안 들어왔죠. 거의. 그죠? 수급이 보게 되면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새에 눈에 띄는 어마어마한 수급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그려버렸죠. 그런데 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저점에서는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뭐 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시간을 그리고 제 이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많은 물량을 밀어 넣었을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물량을 많이 밀어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량을 굉장히 크게 밀어 넣었다라는 거죠. 이전의 거래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항상 주식시장은 시장 논리에 의거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누군가 굉장히 큰 물량을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이 물건에 대해서는 크게 매력도가 있는 상품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누군가가 이 가격대 약 한 2,000원에서 2,500원대까지 물량을 크게 샀으니까 이거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은 사실 굉장히 쉽게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죠.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라티알은 더 쉽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한번 힌트를 주다가 이 구간에서 그냥 너무 눈에 띄게 수급을 밀어 넣어버렸죠. 그러면서 잠시 눌렸다가 상승을 빠바박 이어가는 모습. 즉 이번 주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굉장히 파악하기 쉽게 수급을 밀어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 굉장히 좋은 섹터군에 속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면서 보게 되면 수급 움직임이 매우 잘 보였다라는 점. 결국에는 여태까지 아예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눈에 띄는 이러한 수급이 들어가 준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시장의 이 투자자들도 관심을 크게 보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잘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섹터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갑자기 크게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어제 이제 한 오후 넘어가면서부터 수급이 밀어 넣어지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넥스트칩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결론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들,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칩스앤미디어 이러한 종목들 지금 계속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도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쪽도 괜찮았었는데 왜 이번 주에 시장이 별로였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죠. 미 증시, 뭐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다 좋았었는데 우리나라 증시하고 대만 증시만 안 좋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변수가 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CPI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이제 CPI가 좋게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좋은 시장을 바로 다음날에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딱 수요일 되자마자 이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중국의 배터리사 고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고션이라는 기업이 IRA를 우회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을 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 이야기했었던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망을 다시 이제 재구축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중국 기업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최근 유럽 시장 한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 시장에 중국산 배터리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국 하면은 LFP 배터리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유명하고 잘 만들죠. LFP 배터리를. 그런데 LFP 배터리가 사실 여태까지는 성능이 안 좋다라는 인식 속에서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 안 좋다라는 인식 속에서 쓰임새가 별로 이제 안 나타났었는데 중국이 지금 성능을 계속해서 이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가 차량에는 LFP 배터리를 넣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 확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의 이 고션이 미국에 또 이제 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보조금을 또 다 받는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잘 가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락이 나와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출현을 한 거죠. 사실 저는 2차 전지 쪽은 더 갈 거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뭐 테슬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에코프로도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쪽보다는 사실 배터리 장비 쪽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배터리 장비 쪽이 워낙에 수급이 괜찮았어가지고 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쪽이 상당히 또 크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변수가 뭐였냐라고 한다면 뭐 요거겠죠.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었던 뭐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해가지고 이거 제2의 SG 사태가 아니냐. 차트 보면은 다 똑같아요. 이제 얘네 종목들이 그냥 천천히 쭉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내려 꽂아버린 거죠. 사실 이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군들을 접근할 이유가 굳이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수급이 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평이해요. 평이한데 이러한 수급 속에 그냥 계속 쭉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 유통 물량 적은 주식을 계속해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주가도 이렇게 하한가를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뭐 변수가 발생을 한 거죠. 시장의 수급을 망가뜨릴 만한. 지금 이 5종목이 하한가가 나오면서 5천억 정도가 이제 시총이 날아간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코스닥의 이 수급에도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 시장 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5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신용 잔고율이 많이 좀 낮다 보니까 이전에 SGA 증권 사태에 비해서 신용 잔고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은 별로 없기는 한데 다만 수요일 당일에는 굉장히 이거 이 변수가 생겼는데라고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코스닥이 굉장히 큰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수들이 크게 이제 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급락을 해버렸죠. 결론적으로 수요일 날에. 자, 결국에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수 자체는 약했어요. 지수 자체는 이제 왜 약했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번 주에 CPI와 FOMC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을 소화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얘네들만 잘 나와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이번 주는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결과가 잘 나와주면 시장은 앞으로 한동안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제 일정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이제 출현을 한 거죠. 2차 전지, 고션, 기업의 이제 미국 진출 이슈와 그 다음에 SG 증권 사태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변수가 출현을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결론적으로 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데 시장은 약했는데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 너무 좋았었잖아요. 수급의 이 들어감 그리고 수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뻔히 보이다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은 이거 반드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 수급이면 이번 주 내내 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반도체 쪽이 들어가 주니까 반도체 쪽도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는데 다시 또 이 주도주로서 좀 순환을 보여주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사실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파생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개별 이슈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는 분명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번 주가 다 지나갔잖아요. 오늘 이제 뭐 금요일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다 지나갔는데
제가 이번 주에 대해서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 FOMC였습니다. 그런데 FOMC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게 끝났죠. 약간의 안 좋은 쪽으로. 결국에는 이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이러한 이 굉장히 좀 신조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없었던 그러한 이제 단어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매파적 금리 동결을 연준이 결정을 했고 연내에 이 금리 인상을 2번 더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웬걸 어제 이 경기 지표들이 또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이 연준이나 파월의 말에는 전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장 투자자들은 이 미국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다음 주부터 이 FOMC가 7월 말에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경기 지표들 그리고 FOMC 정도 제외하고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일정들 굵직할 건 지금 다 소화해줬고 변수 나올 만한 것도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매매하기 좋은 장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이 일정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기대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죠. 왜냐라고 하면 제가 오늘 최근에 나온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도 예약이 되어 있다. 현대차, 기아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동차 쪽 다시 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A항공 영업이익 820억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나왔다. 항공주들 오늘 좋았죠. 그 다음에 감산효과의 AI 특수 3분기 D램 가격 오른다.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업황 개선 본격화된다. 3분기부터. 그 다음에 TV 판매 반등. 그 다음에 삼성 고객 기대, LG 디스플레이 하반기 기대된다. 이러한 식. LCD, OLED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 즉 지금 현재 실적 개선 기대되는 업종들이 이번 3분기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업종들이 3분기에 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굉장히 이 순환을 보이면서 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반도체가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을 봤을 때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업황이 상당히 많다, 업종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굵직한 일정까지 모두 소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지 않느냐. 시장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종목별 매매는 분명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 이 올해 하반기 추가 인상할 거다 연준에서 그러면서 기대감을 많이 좀 죽여놓기는 했어요. 기대감을 많이 좀 죽여놓기는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는 저는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FOMC가 조금은 좋게 나와줘야지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시장의 힘이고 체력이다. 돈이라는 게 결국 시장의 힘이고 체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FOMC가 결론적으로 이번에 금리 동결 나오고 파월의 입 연준의 입에서 무언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와 주어야지 좋은 결과가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준이나 그 다음에 파월이 이번에 매파적 금리 동결을 하면서 금리 동결은 하기는 했는데 다만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 추가 인상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기준금리가 5.25%인데 여기에서 최대 6%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목표치는 지금 한 5.6%에서 5.75%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FOMC의 결과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은 당장에 살아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 자체도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 지수가 막 완전히 끌어올려지는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이러한 그림이 안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트레이딩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인상가나 뭐 보라티알처럼 이런 이제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어찌됐든 이 수급을 파악을 해서 괜찮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해가지고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트레이딩 할 필요성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와 같은 장세가 결국에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장 지수 자체는 안 올라갔고 무언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이 순환은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장세가 결론적으로는 나타날 확률이 계속해서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번 주 장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익 보기는 약간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너는 이제 매매를 좀 활발하게 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는 뭐 매매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제가 워낙에 에코프로는 많이 강조를 드렸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뭐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라인에서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에코프로는 고점에서 2번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 순환을 거치고 나서 잠시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탈하면서 고를 파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바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순히 지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수급이 들어갈 때 접근을 해야 결론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는 타이밍에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도 손실 없이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이 수급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들 그대로 제가 이 수급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접근을 했었죠. 6월 8일에. 그리고 6월 8일 접근했었던 단가 기준 16%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익 실현 고점에서 이 고점 못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지받고 다시 수급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이번 주에 이제 6월 14일이니까 이틀 전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또 매매를 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뭐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수급 괜찮았죠. 그래서 이날 당일에 올라갈 때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고 3,380원 이하에 그날 당일에 접근을 했었으니까 고점 기준 12%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매물 구간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고점 뚫어주느냐 아니냐만 보고 나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결정 지으면 됐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이 종목도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당 저점에서 또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설탕 품귀 현상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금뿐만 아니라 설탕도 지금 굉장히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금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한제당 봤더니 이거 마찬가지로 이 수급 괜찮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제 당일에 바로 접근을 한 거예요. 대한제당. 바로 이제 당일 4% 정도 나와줬죠. 그 다음에 어제 하나 더 했습니다. DB. D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강성부 펀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수급이 또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어제 이 또 올라갈 만한 구간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접근했고 바로 당일 4% 정도. 어제는 두 종목 약수익 챙겨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수익을 챙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에는 CPI랑 FOMC 있으니까 살짝 조심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수요일, 목요일 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 이거 트레이딩 하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되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전에 괜찮은 거 없으면 패스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시장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일단 어찌됐든 금요일이고 오전에 뭐 굳이 없으면 패스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매를 패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한 3종목 정도를 이제 매매를 한 거고 뭐 저번 주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줬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 다음 주 넘어가서도 매매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티웨이 항공을 또 얘기를 했었어요. 티웨이 항공.
이때 당시에 아마 생각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왜 또 뜬금없이 한공주냐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에 시장이 좀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일 날에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온 쪽이 결론적으로 항공주였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에 티웨이 항공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항공주 이야기하면서 항공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워낙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그대로 오늘까지 상승이 다 나와준 거죠. 제가 목표가를 그렇게 크게 안 보고 한 3,500원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목표가 터치 해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급에 의거한 트레이딩이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양호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티웨이 항공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할 때도 그렇고 항공주는 단 한 번도 좋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 구조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는 저는 좋게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티웨이 항공을 말씀을 드렸느냐?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이 너무 잘 들어왔잖아요. 수급이 너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수급에 의거해서 한 번 더 가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티웨이 항공도 마찬가지로 들고 온 거예요. 수요일 날에. 접근한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에 의거해서 이 에코프로마저도 저는 수급에 의거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들도 수급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수급을 통해서 충분히 종목들을 골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도 충분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3분기 넘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6월달 지금 뭐 이 중순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 되면 이제 뭐 6월 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6월달 장은 거의 끝난 거고 이제 7월달 넘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7월달로 넘어가면 이제 3분기로 넘어가는 건데 3분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업황,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업황,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들 매매를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FOMC 결과 보고 이번 주에 시장 양상을 봤더니 시장 유동성 자체는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어느 이제 이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분명하게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종목들을 봤을 때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잠깐 지수를 보고 왔을 때 저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올라올 때에는 오히려 그렇게 종목들이 많이 돈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주도주도 부재하고 종목들이 무언가 조금 쭉쭉쭉 치고 나간다? 이 수급에 의거해서 지속성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 주 넘어왔을 때에는 지수 자체는 조금 약한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잘 돌아준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유동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잘 돌아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 금리 동결했잖아요. 어찌됐든 금리 동결했고 지금 5월 달에 나타났었던 악재들 다 반영됐고 지나갔고 6월 달에 굵직한 일정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히 일정이 없잖아요. 남은 게 7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지나갔고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 분명하게 우리는 돈 벌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 벌 기회다라고 한다면 매매하기 적극적으로 이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금 매매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간에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쪽은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일부 개별주들에도 여전히 수급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 종목군들이 또 다음 주 내내 돌겠구나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종목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목들을 항상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베스트 팔로워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코프로처럼 미리 접근하지 말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자라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앞으로의 시장은 분명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인 거죠. 실적 개선 기대되는 업종들이 많이 있고 지금 주도주 흐름은 사실 여전히 살아있어요. 반도체도 지금 수급 들어와 주고 있죠. 2차 전지 쪽도 지금 사실 다 죽지는 않았어요. 변수가 출현을 하면서 워낙에 크게 급락을 한 거지 대형주들도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바코 같은 이러한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도 여전히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흐름은 이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변수가 문제됐다 뿐이지 주도주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도주 흐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 주 봤더니 개별주들도 굉장히 좀 잘 돌아주니까 여전히 시장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진입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노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 뭐 심택 같은 경우에 오늘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어제 완전히 조금 밀어주는 수급이 나타나줬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이 흐름을 보면서 심택이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이 심택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은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통해서 반도체 쪽이 수급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쪽이 무언가 또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이 최근에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또 그대로 다 끌어올렸잖아요. 일전에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라도 수급이 잘 들어가져 있으면 그러면은 살아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여전히 수급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부로 약간의 이 친구들 있잖아요. 소금, 뭐 그 다음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쪽. 이쪽이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돌았거든요. 인상가도 지금 100% 넘게 상승 나왔죠.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도 100% 넘게 상승 나왔죠. 그 외 종목들도 순환이 너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슬슬 쉬어갈 타이밍이 됐어요. 슬슬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저번 주에 사실 가장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순환이었어요. 순환. 어떤 순환? 수급의 순환이었죠. 우리가 이 수급의 순환의 의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군들이 굉장히 이제 수급을 잘 받으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온다라고 쳤을 때 이 종목들이 뭐 일주일, 한 달, 뭐 365일 내내 상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 종목군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고점 구간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을 저점에서 받아주는 이 섹터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쪽은 너무 많이 돌았다 보니까 슬슬 무언가 부담을 느낄 만한 지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수급들을 또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도 지금 현재 어찌됐든 흐름이 살아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개별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번 주로 완전히 조금 지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쪽이 슬슬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은 또 수급이 유입이 될 거니까 그럼 다음 주는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에 수급이 또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군들을 놓치지 말고 가야 다음 주에 소외 안 받고 우리가 수익을 또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도주로 수급 다시 들어가는 양상이 생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수급 빠지면 그러면 주도주 수급 그 다음에 다른 개별주로의 수급 이러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즉 이번 주에 이러한 양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개별주와 주도주가 같이 돌아주는 그러한 그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시장이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좋은 종목이 무엇이냐, 좋은 시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종목, 그리고 내가 돈 벌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장, 이게 저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가 아무리 올라간다라고 한들 내가 소외되어 있으면 좋은 시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한테 손실만 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라도 좋은 종목이 아닐 겁니다. 결국에는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종목,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는 시장,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을 약간 좀 달리해서 여태까지는 이제 뭐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실적을 보는 부분들, 물론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매매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시장의 관심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에코프로는 제가 워낙에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이번에는 한번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코스모 신소재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밤에 방송을 할 때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재진입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어찌됐든 수요일 날에 변수 때문에 눌렸잖아요. 변수 때문에 눌린 거니까 그러면은 외적인 것 때문에 이 하락이 나온 거니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닌 거죠. 왜냐라고 하면 코스모 신소재도 결국에는 같은 움직임입니다. 이전에 보게 되면 저점에서 수급 들어오고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이 쭉쭉쭉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수급이 메말라지는 구간이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이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에 어찌됐든 변수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약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눌렸을지언정 자리를 잡은 건 아니고요. 수급이 다시 들어간 구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진입을 해야지 우리가 기회비용을 손해를 안 보고 안 기다려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워낙에 좋고 양극재가 좋다라고 하니까 나 한 이때 들어가 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눌렸을 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때 들어갔으면 거의 한 달 넘게 기다린 거거든요, 상승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에코프로 들어갔었던 그 구간을 한번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구간이 이제 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 들어갔었으면 한 달 넘게 기다렸을 텐데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회비용 손실 없이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리스크 없이. 지금 보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도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기회비용의 손실 없이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차익 실현 지점에서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회비용의 손실 없이.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구간, 이 61선 구간을 이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리스크는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급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기회비용도 상대적으로 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예로 들어드린다 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 있어서 항상 이제 이 질문들을 주시는 것들을 보면 소외된 종목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외된 종목이다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메말라 있는 수급이 거의 대부분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고 이 소외된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같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7월달 시장이 연출이 될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달 시작은 이번 주 장세 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 주 장세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종목들이 빠르게 도니까 우리가 유연해지지 않고 소외되는 종목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익 못 보는 거죠. 결국에는 나도 소외되는 거예요. 시장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소금 품귀 현상 그러면서 뭐 인산과 보라텔 같은 관련주들 움직인다. 수급 들어간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빠르게 접근을 하면 또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댓글로 한번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셨냐면, 수급을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냐, 단타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뭐 저는 단타일 수 있겠죠. 제가 하는 건 거의 이제 뭐 수급 보고 데이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TA항공이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에 수익권으로 목표가 도달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을 하는 것이 이 기간적인 부분을 떠나서 관심이 진입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 관심을 받는 구간. 결국에는 종목이 움직이려면 시장에 관심을 받아줘야 돼요. 시장에 관심을 받아주어야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비단 뭐 한 달이 아니라 반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1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반년, 1년 보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투자의 관점에서 배당까지 노리면서 접근하는 종목들은 그러한 기간을 보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는 1년, 반년 생각하고 종목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한 1주, 2주 정도 뭐 그보다 빠르면 좋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데에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접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좀 적어지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기회비용 손실도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잘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 어찌됐든 이 앞으로의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파월이 뭐 상황 보고 금리 인상 결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7월 달에 경기 지표 발표되는 것들, 뭐 물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안 좋게 나오면 결국에는 7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또 시장이 약간의 약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경기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팔로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아직 제한적이니까 소외주를 접근을 하면 같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관심을 가져주는 종목들에 접근을 해야 우리가 이번 주의 강세 종목, 다음 주의 강세 종목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 종목 저 종목 하는 거 못합니다. 수급 들어오는 거 이 종목 뭐 저 종목 다 지켜보는 거 못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나와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여 주거든요. 보게 되면 뭐 인상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마찬가지잖아요. 수급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가장 크게 들어와 주다 보니까 대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섹터 내에서라도 반드시 수급을 지켜보고 가시다라는 점. 그러면 대장주는 아닐지언정 분명하게 이 수익적인 부분을 가져다 주니까 수급은 꼭 확인하고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제 7월 달 시작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종목은 접근 안 하고, 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접근을 안 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만 접근을 하는 것, 우리만의 수익 로직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뭐 이 부분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종목을 샀을 때,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B 종목이라는 종목이 약 한 10% 손실 중이어서 이 종목을 처리를 못하고 결국에는 비중이 부족해서 A라는 종목을 잡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생겨나는 이러한 기회 비용들,
결국에는 시장은 항상 순환이 돌기 때문에 이번 주에 후쿠시마 오염수 쪽 돈 것처럼 다른 쪽에도 반드시 수급이 돌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시장으로 진입을 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종목들을 접근할 때에는 우리가 강조하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처럼 단순히 그냥 지지받고 모양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죠. 7월 말까지는 매매하기 좋은 환경 분명히 펼쳐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 수급에 의거해서 트레이딩하기 좋은 환경은 만들어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주부터는 과연 이제 또 어떤 종목군들 어떤 이 섹터군들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시장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7월 FOMC까지는 또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어찌됐든 뭐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 또 워낙에 중구난방이었고 변수까지도 또 생겨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 다음 주에는 한번 이 수급주들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